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기억력 저하와 치매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기억력 저하, 치매, 인지장애 등을 25년 넘게 진료해오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머리가 멍해요 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주 간단한 운동 하나, 단 30분만 해도 뇌가 다시 깨어나는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나이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바로,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노화는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고 필연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 뇌세포,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의 뉴런, 즉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전기 신호와 화학적 물질을 주고받으며 기억, 감정, 언어, 판단 등 모든 인지 활동을 조율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이름을 떠올리거나 과거의 일을 회상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신경세포 간의 회로망이 잘 유지되고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뇌의 크기가 줄어들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 부위가 위축되며 세포 간의 연결, 즉 시냅스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우리는 흔히 노화성 기억력 감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노화 때문에 기억력 저하가 생긴다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노인인데 이 정도 깜빡거리는 건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시지만 과학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었는데도 기억력이 아주 또렷한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50대인데도 이미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분들도 있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뇌 자극의 양 그리고 신체 건강 상태입니다. 즉, 나이는 단지 하나의 변수일 뿐 기억력을 좌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사람의 뇌를 어떻게 써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뇌의 변화 중에 해외의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수천 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뇌 기능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뇌 기능 차이는 매우 컸습니다. 기억력 감퇴가 심한 사람일수록 운동량이 적고 독서나 두뇌 활동이 적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반대로 나이가 많아도 뇌가 또렷한 분들은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고 글쓰기, 퍼즐 맞추기, 음악 듣기 등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모임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즉, 뇌는 쓰면 쓸수록 살아남고 안 쓰면 빠르게 퇴화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롭게 연결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력은 퇴화가 아닌 리모델링인 것입니다. 뇌과학자들은 요즘 기억력 감퇴를 단순한 노화의 부작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패턴에 따라 리모델링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외워야 할 정보도 많고 빠르게 반응하고 다중 업무를 처리해야 하니 뇌도 고속처리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정보를 더 선별적으로 처리하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기억력의 퇴보가 아니라 기억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기억력의 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기억의 전략이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억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의로서 제가 꼭 추천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운동, 유산소 해마를 활성화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정신 자극 활동, 책 읽기, 글쓰기, 외국어 배우기,
악기 연주 등 사회적 교류 유지 대화와 감정 교류는 뇌에 큰 자극을 줍니다. 영양관리 오메가3, 비타민 B, 항산화 식품 섭취,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저에게 나이 들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이에 치지 않는 뇌에 분명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뇌는 지금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운동이 정말 뇌세포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운동이 몸에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뇌세포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운동은 뇌세포에 아주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운동은 단순히 다이어트나 심폐기능 개선을 넘어서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우울감 감소, 심지어 신경세포의 생성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뇌는 운동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장기는 무엇일까요? 심장이 아닙니다. 바로 뇌입니다. 우리 몸의 무게 중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가 전체 에너지의 약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혈류와 산소 공급에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그로 인해 뇌에도 더 많은 산소와 포도당, 영양소가 공급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뇌 기능은 상당히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동은 BDNF를 분비시킨다. 뇌의 비료. 운동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과학적인 이유는 바로 BDNF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BDNF는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는 뜻인데요. 이 물질은 말 그대로 뇌세포의 성장, 연결, 재생을 돕는 비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BDNF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운동을 하면 해마의 활동이 촉진되고 BDNF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기존의 뇌세포 연결이 더 튼튼하게 유지되고 새로운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더 많이 형성되고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까지 생성됩니다. 실제 연구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하버드 의대에서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단 12주 동안 하루 30분, 주 3회 걷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는 어린이에게 2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시킨 후 주의력과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을 측정했는데요. 운동 후 점수가 놀랍게도 운동 안 한 그룹보다 20에서 25% 높게 나왔습니다. 운동은 세대를 불문하고 뇌의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즉, 운동으로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신경 발생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이건 이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뇌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현상을 신경발생엔 EUROGENESIS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발생이 가장 잘 일어나는 조건 중 하나가 뭐냐?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리듬감 있게 지속되는 움직임은 해마의 신경줄기세포를 자극하여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즉, 운동은 단순히 뇌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고 다시 젊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뇌의 감정 중추도 안정시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또 다른 큰 영향 중 하나는 감정의 안정화입니다. 운동은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키는데요. 이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감을 줄이며 뇌의 스트레스 회로를 진정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을 생성하는 능력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운동은
이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를 안정된 상태로 리셋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운동이 좋지만 가장 추천되는 것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왜냐고요?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무리하지 않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하고 자연 환경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 주 3에서 5회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BDNF가 상승하고 해마의 활동이 증가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은 뇌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BDNF 분비를 늘려 뇌세포를 강화하고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운동은 뇌의 재건축 도구이자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브레인 메디신입니다. 세 번째 질문, 그럼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운동이 뇌에 그렇게 좋다면 도대체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뇌에 좋은 운동은 반드시 무리하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유산소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산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수영, 자전거 타기, 에어로빅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어렵다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왜 유산소 운동일까요? 운동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무산소 운동, 근력 위주의 짧고 강한 운동, 예를 들면 웨이트 트레이닝, 스쿼트, 팔굽혀펴기입니다. 유산소 운동, 심장 박동을 꾸준히 유지하며 하는 운동. 예를 들면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입니다. 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은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산소 공급을 극대화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BDNF를 분비하게 합니다. 즉, 뇌는 이 리듬감 있는 운동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쉽게 말해, 뇌는 규칙적으로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 같은 자극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핵심 부위인 해마 히포캠퍼스는 우리 뇌에서도 가장 운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신경과 연구팀은 평균 6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주 3에서 4회 30분씩 걷는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해마의 용적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같은 연령대에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25%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실제로 변한 것입니다. 운동이 해마를 좋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이쯤 되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바로 산책입니다. 단순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산책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무릎, 허리에 무리 없이 가능한 운동이고요. 시작이 쉽습니다. 장비도 시간도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날씨만 허락한다면 평생 할 수 있어요. 자연 노출이 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시각적 정서적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명상 효과도 있습니다. 걷는 동안 생각 정리가 되어 스트레스 완화가 됩니다. 게다가 산책은 뇌의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를 정리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산책을 자주 한 사람일수록 창의력 점수와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얼마나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루 몇 분, 일주일에 몇 번 하면 되나요? 정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3에서 5회가 이상적입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신경과학회 모두 뇌 건강을 위한 유산소 운동의 권장량으로 주 150분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30분씩 주 5회의 개념이죠. 물론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규칙성과 지속성입니다. 실생활 적용 루틴을 예를 들자면 아침엔 7시공원 걷기를 20분을 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후 출발해주면 좋습니다. 점심엔 12시 주변 산책 10분 정도 합니다. 햇빛 쬐면서 걷기를 추천합니다. 저녁 7시 동네 한 바퀴 15분 정도를 합니다. 음악 없이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2번이나 3번 정도로 나누면 부담도 적고 뇌의 자극도 분산돼서 더 좋습니다. 운동은 뇌에 어떤 리듬을 만들어 줄까요? 뇌는 사실 반복되는 패턴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자극을 꾸준히 주는 것. 이런 리듬이 뇌를 안정시키고 기억 형성과 감정 조절에 필요한 뇌파 활동 알파파, 세타파를 유도하게 됩니다. 산책은 이러한 심리적 리듬, 생리적 리듬, 뇌파 리듬을 동시에 만들어주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는 휴식과 자극을 동시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는 가장 귀한 자산이지만 가장 소외받기 쉬운 기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단 30분의 움직임이 당신의 기억력, 감정, 집중력, 심지어 인생의 만족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후 한 번만이라도 신발을 신고 밖으로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뇌를 젊게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과 글로 찾아뵙겠습니다.